부동산법의 기출문제 계속 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국토기획법의 8번째 테마인 행위제한의 특례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서는 어떤 계산 문제 3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다른 특례들은 다른 문제 항목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례가 이런 케이스가 있죠. 먼저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간단한 계산 문제로서 결론적으로 가중평균을 내는 건데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자,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1종 일반 주거지역에 800이 속해져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이 속해져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의 대지는 용도지역이 하나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대지처럼 이게 하나의 대지가 2군데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좀 구하는 게 1종 일반의 용적률은 얼마인 건가? 여기서 추가 조건으로 2종 일반의 용적률은 200%고 가중평균 용적률이 160%라고 줬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좀 여기서 체크하실 것은 하나의 대지가 1000제곱미터가 면적인데 자, 800하고 200에 걸쳐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이론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 면적이 330제곱미터보다 이하일 때는 자,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의 건폐율,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고 건축 제한 같은 종류 제한을 따질 때는 330 이하일 때는 건물을 져가지고 건물의 종류 제한 같은 거 따질 때는 가장 큰 용도 지역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아까 1000제곱미터라는 대지가 있었는데 1종 일반에 80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200제곱미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의 대지가 2군데 이렇게 주거지역 2군데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보다 이하이니까 200이니까 330보다 이하면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서 건물을 짓는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160%라고 먼저 줬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그리고 2종 일반의 용적률을 200%라고 준 겁니다. 이게 이제 힌트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가중평균의 용적률은 우리 가로 열고 자 1000분의 800이 가중치죠. 가중치 곱하기 1종 일반의 용적률 가로 닫고 더하기 가중치 곱하기 2종 일반의 용적률을 이렇게 곱해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더하시는 거죠. 이 가중평균의 용적률의 식입니다. 자, 1000분의 800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면적 가중치죠. 1000제곱미터 중에서 지금 800이 속해져 있다.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중치는 1000분의 800 이렇게 하시고 곱하기 1종 일반의 용적률을 지금 구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더하기 1000분의 200은 1000제곱미터 중에서 200이 속해져 있으니까 가중치 주고 곱하기 200%라고 하는 것은 2종 일반의 용적률로 이거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주어졌죠. 그러면 여기가 0.2이기 때문에 2는 4에서 40이 나오고 16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120이 돼야 되는데 1종 일반의 용적률을 150%로 넣으면 0.8을 곱해서 이게 120이 나오기 때문에 1종 일반의 용적률은 지금 보시면 150%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3번을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론 강의하실 때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이 상업지역일 때 그 상업지역이 도로변에 이렇게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형태일 때는 660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문제의 조건은 좀 복잡한데 이것도 원리는 같은 겁니다.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자, 지금은 하나의 대지가 1200제곱미터네요. 1200제곱미터로 다음과 같이 준주거지역에 800이 들어가 있고 1종 일반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가 걸쳐 있네요. 그리고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은 고도지구이다. 이때 이 대지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최대 연면적은 그 가중평균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도로 바로 옆에가 일반 상업지역이고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면서 400, 800에 걸려 있는 겁니다. 아까는 1000제곱미터였었는데 지금은 1200제곱미터 대지가 도로 바로 옆에 있고 자, 도로 바로 옆에가 주거지역이 아니라 상업지역이고 뒤에가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반 상업지역은 또 고도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지구가 들어가면 추가 조건이 하나 더 붙는 거죠. 우리는 앞에서 고도지구라는 게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건물 대지 전체가 다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도 배우셨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제의 조건이 좀 복잡해가지고 최고 어려운 문제인데 22회 때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12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있었고 800원 준주거, 도로 옆에 일반 상업지역으로 400제곱미터 걸쳐 있고 일반 상업지역은 동시에 고도지구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은 800%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로 하고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줬습니다.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주면 건물 지을 때 건축 면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지구는 5개 층 이하로만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아까 다시 그림을 가보시면 하나의 대지 1200제곱미터가 이렇게 400 일반 상업지역에 준주거지역에 800이 걸려 있습니다. 일단 고도지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도로 옆에 상업지역으로 걸려 있는 부분이 자 400인데 이거 330이랑 비교하지 않고 660이랑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처럼 둘 다 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가장 작은 부분을 330 이하로 비교하는데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도로변의 띠 모양 이렇게 옆으로 쭉 길게 자 이게 띠 모양이라는 게 도로 따라서 쭉 상업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띠 모양 상업지역으로 걸쳐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660으로 비교해서 660보다 400이 작으니까 이것도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가지고 건물의 연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자, 여기가 400제곱미터가 660보다 작기 때문에 가중평균의 용적률을 구해보면 자 1200분의 800 가중치 자 이게 전체 1200분의 800 준주거지역 가중치가 1200분의 800 하시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여기 보시면 500% 아까 문제에서 조건으로 나왔습니다. 자, 1200분의 400은 요 일반 상업지역 가중치죠. 1200분의 400을 하시고 곱하기 800% 계산하시면 요 전자계산기로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00%가 나오기 때문에 600% 가중평균 용적률을 해가지고 대지면적 1200을 적용하시면 7200이 되는 거예요. 7200. 7200으로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답을 1번으로 딱 치시면 이게 틀리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답은 4800이 됩니다. 자, 제가 4800이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중평균 용적률 구해서 600%로 지으면 이 대지가 1200이기 때문에 1200의 6배인 7200으로 건물의 연면적을 구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가중평균의 건폐율을 80%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이거. 그리고 고도지구, 아까 일반 상업지역이 고도지구에 걸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여기서 건물을 지을 때는 7200인데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이기 때문에 이게 가중평균의 건폐율입니다. 80%면 1200제곱미터에 80% 적용하면 960이 돼요. 960이 되면 준주거지역 800제곱미터를 여기를 넘어가서 일반 상업지역까지 걸쳐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중평균의 건폐율이 80%면 1200에 80%를 적용하면 960이라는 건축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을 벗어나서 일반 상업지역에 걸치게 건축 면적이 나오셔야 돼요. 위에서 봤을 때 9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960이 나오면 여기가 건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립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일부가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살짝이라도 걸리면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960으로 건축 면적을 내면 이 준주거지역 800에서는 건물 못 짓고 일반 상업지역까지 넘어오고 일반 상업지역은 고도지구의 일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가 있기 때문에 건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쳐서 건물 전체가 고도지구인 5개 층 제한을 받는 겁니다. 아까 문제 조건에서 고도지구에 걸리면 건물 대지 전체가 고도지구 규정을 받아서 건물 전체가 5개 층밖에 못 올라가가지고 960 곱하기 5개 층만 줘서 결국엔 48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800을 정답을 해보시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과거에 한번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녹지지역과 그 밖에 걸치는 경우 자, K시의 갑의 대지는 2종 1번하고 생산 녹지에 걸쳐 있다. 전체 대지는 1000제곱미터이다. 자, 이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라고 주면 이 대지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전체 최대 연면적은 얼마냐? 일단 생산 녹지 용적률 50%, 2종 일반의 용적률은 200%. 이 문제가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읽다 보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세요.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2종 일반하고 생산 녹지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림처럼 1000제곱미터가 있었는데 생산 녹지하고 2종 일반에 걸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얼마큼 걸쳐 있는지 설명이 없어요. 얼마큼 걸쳐 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면적이 1200이다. 근데 우리 예전에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각각의 행위 제한을 적용한다. 이런 거 배우셨죠? 자, 대지가 이렇게 두 군데 걸쳐 있는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용도 지역에 걸쳤을 때는 각각의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데 다만 녹지 지역 면적이 330 이하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하얀색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에서 1000제곱미터가 이종일반하고 생산녹지 걸쳐 있는데 얼마큼 걸쳐 있는지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는 1000제곱미터인데 근데 문제 힌트가 뭐였냐면 아까 이게 각각으로 건물을 지어야 돼요. 각각으로 건물 짓는 녹지가 껴있기 때문에 각각으로 따로따로 이게 연면적을 구해서 전체 면적을 합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그 밖의 지역 걸쳐 있을 때는 그냥 각각의 녹지는 녹지대로 건물 짓는 거고 나머지 지역이면 나머지 지역대로 건물 짓는 거니까 각각이란 말 힌트를 얻어가지고 문제 조건이 여기 생산 녹지 50% 용적률, 이종일반의 용적률은 200%고 이종일반의 용적률이 200%고 이종일반에서 연면적이 120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힌트를 줬습니다. 1200하고 200%가 힌트입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종일반의 용적률이 200%고 자, 이 사람은 1200이란 연면적을 미리 이건 힌트를 준 겁니다. 그럼 여기 분모가 얼마 들어가야 될까요? 얼마의 2배가 1200 되는 겁니까? 600이죠, 600. 그래서 여기가 지금 60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는 지금 400이 되는 겁니다. 400제곱미터 해가지고 아까 용적률 50%란 조건이 있었죠? 그럼 400제곱미터의 반만 짓는 거 200이니까 요 1200하고 요 200을 합쳐가지고 1400이 답이 되시는 거예요. 1400.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00제곱미터 대지가 있는데 이종일반 주거하고 생산 녹지 걸쳐 있는데 얼마큼의 면적으로 걸쳐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조건이 나오면 녹지가 걸쳐 있을 때는 녹지와 그 밖의 지역으로 걸쳐 있을 때는 각각으로 따로따로 연면적을 구해서 나중에 합쳐가지고 최대 연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조건으로 아까 이종일반에서 자,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1200이라고 힌트를 주고 이종일반의 용적률은 200%, 요 200%하고 1200을 가지고 이종일반의 대지 면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게 제일 중요한 힌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종일반의 용적률은 200% 각각으로 따로따로 두 번 계산해야 되는 게 핵심이고 200% 용적률 대지 면적 얼마인지 모르고 1200제곱미터 연면적이라는 게 미리 조건이 나왔으니까 600제곱미터의 2배에서 1200 나왔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 면적은 600으로 여기다 집어넣고 나머지 여기 생산 녹지가 400이 되겠죠. 400을 집어넣어서 반만 지으면 50%만 용적률 지으면 이게 200제곱미터밖에 못 지니까 1200과 200을 합쳐서 14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문 정도 풀어봤으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문제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 부분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 핵심은 가중평균을 내는 거예요. 다만 녹지 지역이 껴있을 때는 그때는 각각으로 두 번 계산한다. 평균 내지 말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강의에서는 도시계획 시설 중요한 부분들 정리할 거니까 계속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